자, 안녕하세요. 자, 시공간의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공정관리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공정관리를 이번 시간에는 공정관리의 개요와 이제 기법에 대해 살펴볼 거고, 자, 공정관리는 어떻게 보면 시공관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요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정표를 실제로 작성을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 공정표가 작성이 되면 뭐 일정을 계산한다든지 또는 여유를 산정하고 또 공기를 단축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정관리 개요와 기법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넘어가 볼게요. 공정관리 계획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자, 공정관리의 일단 정의를 한번 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정관리의 목적.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자, 한번 살펴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건설공사를 이제 진행할 때, 뭐 그냥 막연하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거나 뭐 특별한 순서가 뭐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죠. 공사를 할 때는 어떤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걸 이제 공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려면 실제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이제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공사가 실제로 진행할 때 어떤 공사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공사들을 서로 연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정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분류하고 연결하는 게 가장 공정관리의 시작이 되겠죠. 자, 분류한다는 거는 공정을 나누는 거고, 자, 그걸 연결해가지고 각 공정들이 공사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다 더해서 연결을 하면, 그것은 최종 공사 기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사 기간 안에 이제 최고의 품질을 나올 수 있게 관리하는 게 공정관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뭐 자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공정관리의 기법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공정관리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과 그 시간에 들어가는 자원을 관리하는 게 이제 공정관리의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 자원을 관리한다. 자, 그리고 공정관리의 목적에도 봅시다. 뭐 목적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정의에서 이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정관리 목적을 굳이 다시 살펴본다면, 그래서 예정된 기간 내죠. 예정된 기간 내에 내가 공사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을 뭐 예측을 하고, 그 기간 안에 최종의 비용과 최적의 비용과 그리고 당연히 최고의 품질이 될수록 이제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뭐 공사의 지연이 뭐 요소가 발생되거나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발견을 해서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그것을 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제 공정관리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의 목적은 뭐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자, 전체 공사 기간을 예측하는 거죠. 내가 각 부분별로 나눠져 있는 시간들을 다 합산해서 전체의 그 공정과 공정을 연결을 해서, 그래서 그 최적의 공사 기간을 먼저 산정하는 게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특정 작업의 뭐 착수 시간, 종료 시기를 예측한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뭐 자원 관리, 뭐 자원 분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뭐 여유가 있는 공정들도 있고 또 여유가 없는 공정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유가 없는 공정들은 무조건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해야겠죠. 지체 없이 쉬지 않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는 공정 같은 경우는 내가 착수 시기를 어느 정도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자원이 한 번에 몰리는 거는 사실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자원이 몰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착수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예측한다기보다도 조절을 하는 거죠. 조절을 해서 자원이 한 곳에 몰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공정 관리의 뭐 목적이라고 보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으면, 내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공사 기간이 늦춰지거나 뭐 빨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뭐
공장관리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공기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공기가 왜 늦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발견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것도 목적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자원과 이런 들어가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거, 이것이 이제 공정관리의 목적이고, 결국에 이제 품질 상상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프로젝트의 품질 상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관리의 목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공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의 뭐 프로세스, 공정계획을 할 때 어떠한 순서로 하냐, 뭐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먼저 수순계획, 공사를 먼저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순계획이라고 하는데, 플래닝, 공사를 단위 작업으로 분해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사라고 하는 거는 건축공사에서 뭐 처음에 가설공사가 들어와서 뭐 부지를 정리하고, 그러면 가설공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토공사, 뭐 기초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를 한다든가, 또 흙막이 공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면 토목공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흙막이면 또 뭐 터파기 하면 전문적으로 하는 공정이 있을 거고, 또 이제 기초가 어느 정도 터파기가 되면 기초 공사한다든지, 또는 기초를 하기 전에 뭐 집안에다가 뭐 지정이라든지 뭐 집안 조사한다든지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토파기가 되고 기초를 할 준비가 되면 기초 세우고 골조 세우고, 골조가 선정되면 설비 세우고, 뭐 이런 공사 단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한 전문적인 업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그 분야마다 그 업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정들을, 뭐 어떤 공정들은 뭐 같이 할 수도 있겠죠. 텃밭이랑 흙막이는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랑 뭐 집안 조사는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고, 뭐 같이 할 수 있으면은 같이 묶어놓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단위 작업으로 분해를 하는 것이 공정관리의 시작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으면은, 자, 그런 것들을 공정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선행 관계가 있고, 또는 병행 공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속 공사를 가지고 공사가 끝나야지만 진행이 되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뭐 병행 공사를 가지고 관계는 없지만 옆에서 같이 진행되는 공사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만나서 또 진행이 되고, 자, 공사의 어떤 순서는 이런 수순으로 되는데, 자, 그래서 공사의 순서를 한번 확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속공사인지 병행공사인지 그런 것도 확정해 보고, 또 병행공사도 병행공사 안에서의 뭐 수순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부분에서 또 합쳐져 가지고 또 여기서부터는 다시 순서대로 가고, 자, 이런 것들이 그 공사의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면 종속 및 병행 관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 것들의 선호 관계들을 결정을 합니다. 결국 공사의 순서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공사의 어떤 순서라든가 공정이 이제 잡혀지는 거죠. 그래서 대략 공정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는 뭐냐면, 각 공정별로, 각 분해한 공정별로 작업 시간을 한번 산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토파기 하는데 뭐 한 5일 걸리고, 뭐 기초 공사 하는데 뭐 한 3주가 걸리고, 골조 공사는 층마다 뭐 2주가 걸린다든지, 뭐 이런 순서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펜스를 치고 기초 공사를 해서 1초 골조까지 올라가는데 뭐 한 달이 걸린다, 뭐 한 달 반이 걸린다, 뭐 이러한 기간들을 산정을 해야겠죠. 자, 이러한 기간들은 결국에는 각 작업마다 작업 시간들을 산정을 하게 되고, 자, 그것들을 합쳐가지고 전체 일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 시간을 산정하고, 시공 속도, 적절한 시공 속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이제 예측해가지고 우리 산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정관리의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작업 시간을 산정하는 거. 대부분의 경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경험치로 의해서 작업 시장을 이제 산정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작업 시간이 산정이 되면, 자, 그거를 다 더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체 공사 기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에서 했던 그 공사의 길이 그 기간, 내가 예상했던 기간에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우선 파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공기를 조금 더 줄이는 그런 공정표를 다시 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공정을 줄이는 거는 뭐 작업 자원을 좀 더 많이 투입하거나 작업자를 많이 투입하게 되면 이제 작업 속도는 또 빨라집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사 기간들을 계산하고, 자 계산했으면은 마치 아까 했던 것처럼 조정을 하는 거죠. 내가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으면 뭐 좋고, 뭐 완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 공기 조정을 통해서 공정표를 다시 조정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여유가 있는 공정들도 있고, 병행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공정은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여유가 있는 공정이 어디 만날 때 이 여유가 있는 공정의 시작 시점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자원의 집중을 방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기타 뭐 여러 것들 뭐 고려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시공이 어려운 공정이라든가 좀 물량이 큰 공정, 뭐 특수 기술이 뭐 요구하는 그런 공정들을 조금 더 집중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비용이라든가 시간들을 좀 단축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정 조정이 상세적으로 하게 되면 공정표를 실제로 공사 기간이 포함된 이제 상세 공정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정표가 작성이 되는 거고, 자 공정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 되죠.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내가 예상했던 대로 공정이 뭐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지면 뭐 빨라진 데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빨라지면 뭐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빨라질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늘어지는 경우죠. 어떠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뭐 작업자가 뭐 다쳤다든지, 또는 뭐 작업하던 뭐 업체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뭐 기후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이라든가, 또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뭐 공사하다가 뭐 문화재가 발견됐다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돌발 그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 공정이 늦춰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로 해봤더니 늦춰지더라.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늦춰진 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한 지점에서 다시 공정표를 확인해서 그 진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공정을 많이 한다든지 공정을 비교하고서 공기를 단축을 해서 남아있는 공정에 대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내가 원하는 그 기간 안에 끝낼 수 있게끔 이제 공정표를 다시 짜는 거죠. 그래서 공정만의 대책이라고 수립하는 거는 뭐 대책을 수립해서 공정표를 다시 이제 짜게 됩니다. 이제 진도 관리를, 그 과정에서 이제 진도 관리를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약간 뭐 알고리즘 표로 이렇게 좀 보면, 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 수순 계획을 먼저 하고, 그죠? 순서, 공정을 먼저 분해한 다음에 공정을 먼저 분해하고, 뭐 조건들 같은 것들은 미리 파악을 해서 공정을 분해하고 그 공정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죠. 순서를 결정해서, 자 공정을 분해하고 순서를 결정하면 대략 공정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수순 계획으로 됐고, 여기서 말하는 그 공정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바차트라든지 또는 뭐 사선식 공정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네트워크 공정표죠. 네트워크 공정.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네트워크 공정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작성 실습을 하기를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있으니 계속 피드백을 하는 거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공사가 이제 그리고 공사의 순서가 결정되면은 각 공사마다 이제 일정을 잡는 거죠. 일정. 각 공용된 그 작업 시간을 산정을 해가지고, 이 작업 시간을 산정하는 것도 그냥 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경험치에서 산정하지만 공사가 빨리 진행돼도 비용은 올라가고, 공사가 늦게 진행되면 그것도 비용이 올라갑니다. 공사가 빨라도 비용이 발생되고 늦어도 발생되기 때문에 최적의 공사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산정해서 각 분해된 그 작업 대로 각 분할된 작업의 시간을 산정한 다음에, 자 그것들에 대해서 전체 계산을 다 더해봤더니 전체 일정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일정이 내가 원하는 일정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계속 조정을 해야겠죠. 피드백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공정표가 작성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자. 공정, 여기까지 봤죠. 그래서 잠깐 껐다가, 이제 공정관리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